오늘은 이해보다는 비누의 원리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비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오늘 좀 빨리 질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이 비누만 되니까 마지막이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비누는 혹시 시중에 사서 쓰는 비누 쓰세요? 어떠세요? 시중에 사서 쓰는 비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썼을 때의 느낌. 요즘 비누 난 제일 좋은 걸 썼어요. 비누는 원래 뭐든 다 비싼 게 좋은 거죠. 비싼 거만 썼다고. 네. 근데 일반 공장 비누하고 천연 비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반 공장 비누는 세정력이 끝내줘요. 닦아내는 거. 그리고 천연 비누의 좋은 점은 이 비누를 쓰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약간 보습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누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때는 제거하고 어느 정도의 보습성분은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공장 비누의 문제점이 세정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아토피가 심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것까지 다 싹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대부분 비누를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세제 같은 걸 많이 쓰거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있죠. 때를 많이 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인보다 피부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걸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여름엔 잘 몰라요. 겨울에 이렇게 살 일어나는 거 있죠. 하얗게 각질 일어나시는 거. 그런 분들이 몸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보습이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특히 그런 분들은 비누를 이런 세정제, 비누 종류의 세정제를 되도록 거는 적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금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을 좀 녹여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 원래 비누라는 거는요, 때를 빼는 겁니다. 그건 아시죠? 네. 얘가 비누 성분이 물에 녹으면서 때를 잘 감싸서 여기 피부라든지 옷에서 이걸 탈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빨래를 빼고, 내용물 빼고, 나머지 물에 섞여서 얘가 빠지죠. 근데 문제는, 어떤 그 물의 종류에 따라서 비누가 잘 풀리는 물이 있고 잘 풀리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 물이라고 그러죠. 우물물 이런 물들은 비누가 잘 안 풀려서 그때 개발된 게 하이타이였죠. 하이타이가 집에서 있는 물에도 잘 풀리고 밖에 있는 우물물 잘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를 굉장히 쳤는데 지금은 굳이 뭐 이렇게 뭐 안 풀린다 이런 풀린다는 개념보다는 세제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다 잘 풀립니다. 대신에 가루 세제하고 이제 액체 세제가 있죠. 그런 세제를 구분한다 그러면 그 두 개 중에서 가루 세제보다는 물이 아무래도 잘 녹겠지. 그래서 세제 종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액체로 된 거, 고체로 된 거, 그리고 어떤 거는 약간 점도가 있는 거, 아니면은 크림 타입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비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누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제사 지내잖아요. 신에다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때 제사를 지내던 산 이름이 사포예요. 사포. 그래서 그 사포란 산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죠. 제물을 바치고 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중에 비가 와요. 비가 오면은 그 안에 산 꼭대기에 있던 것들이 다 밑에 내려오겠죠. 강물로. 그 강물에서 이상하게 비 온 다음날 빨래를 하면은 거품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없어지다가 어느 순간 또 제사 지내고 나서 잊어버리겠어요. 또 비가 와요. 그러면은 산에서 뭐가 흘러내려오면서 또 거품이 일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물의 기름 태웠으니까. 그 다음에 나무의 재, 그리고 물이 만났죠. 이 세 개가 만나서 된 게 바로 비누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비누가 개발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역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기원전 2500년 전까지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유래를 따진다면 보통 비누를 사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포라는 산에서 유래가 됐다 저희가 보통 사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세계 대전을 치르게 돼요. 세계 전쟁, 1, 2차 세계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군인들의 군복을 빨아야 되는데 이게 천연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합성 세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연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원료적인 문제도 있고 구하기 힘들고 그만큼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도 천연 제품도 사람들이 사서 쓰라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누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 아니라는 의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명절 때 되면 선물 쓸 게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쌓아놓고 쓰고 유효기한이 지나던 안 지나던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나온 비누들은 대부분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성분들을 좋은 성분 다 빼버려요. 왜 빼버리냐면은 그런 게 있으면 비누가 잘 마르지도 않고요. 딱딱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습력이 있으면 비누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버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천연 비누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나오는 비누는 보습보다는 세정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연 제품들은 약간 시일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을 지나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일정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 나온 비누의 유효기한이 없다는 이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면 그런 자연적인 성분이 있으면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버리고 합성 재질을 다 넣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일반 들어있는 우리가 쓰는 거하고 천연하고 틀리게 거의 다 인공으로 저희가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비누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비누, 일반 비누,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용이라고 해서 보통 그 거품, 그러니까 때를 빼면서 보습 성분을 같이 다른 성분을 넣는 게 샴푸나 린스를 주는 거죠. 이런 종류의 계면활성제용 세정제가 있고요. 용제형이라는 액체, 우리 보통 이제 클렌징 같은 거 있죠. 직접 받진 않지만은 뭔가 첨가를 해서 씻어내는 용제형이고 생활세정제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제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저희가 향을 넣게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오늘 만든 비누는 비누형 세정제로 들어가죠. 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오늘 만든 비누가. 자, 비누 종류가 뭐 CP, MP, HP, MP, 콩클린데 있잖아요. 오늘 만든 비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CP. 자, 그러면은 재활 폐식용료로 비누 만드셨죠? 네. 자, 어디에 들어갈까요? 폐식용료로 만든 재활용 비누. 지난 시간에 만든 비누. 빨래하고 명장. 그러니까 그 비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HP 아닐까? 자,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폐식용료로 만드는 비누도 CP예요. 자, 오늘 만드는 비누도 CP입니다. 그러니까 CP라는 거는 비누화, 그러니까 기름을 가성달 섞어서 유화, 비누화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 거를 바로, 그리고 또 건조를 우리가 저희가 얼마 해요? 4주를 하죠. 그 기능을 우리가 보통 CP 비누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조 방식에 따라서 HP라는 건 고온, 실제로 온도를 일정을 우리 보통 이제 오븐기처럼 이렇게 딱 일정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비누를 보통 우리가 HP 비누라고 하는데 이게 비누가 좋긴 좋습니다. 대신 만들기 조금 번거롭긴 하죠. 자, MP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천연 비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만들어 놓은 비누를 다시 녹여서 다시 비누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게 투명한 색깔과 흰색이 있다 보니 거기다가 색깔 넣고 향 넣고 그래서 틀에다가 붙이죠. 보통 체험 부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MP라고 부르는데 원래 천연 비누에 얘가 안 들어가요. 원래 천연 비누에는. 왜냐면 비누 베이스가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과 자연을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을 저희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비누 베이스로 아예 상품이 되어 있죠. 그렇게. 색깔도 다 넣어서 나오죠. 실제로 저희가 천연색을 넣게 되면 그렇게 투명한 색깔이 안 나와요. 거기다 다른 투명화제라든지 뭐라든지 합성 계열을 넣어야만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저희도 베이스 만들어밖에 하는데 그런 걸 완전히 한다 그러면 순수한 천연색은 아니지만은 가성소저의 오염성과 또 건조 과정 그리고 기름 같은 여러 가지 구하기 힘든 이런 과정에서는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능성, EM을 첨가한다든지, 나는 주름이 많이 있어. 그러면 주름 필 수 있는 주름 개선제를 넣거나, 미백제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보완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베이스를 딱딱하게 불에 녹이는 것도 나오고요. 가루도 들어가요. 가루로 나와서 촬영으로 반죽을 하는 것처럼 해서 딱 붙여서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장점은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붓기만 하면. 요즘은 천연비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천연비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거의 다 MP를 많이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들은 가능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EM 천연비누를 부스에 생산을 한다 그러면 거의 이런 비누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EM 넣고 향 넣고 색깔 넣어주고 그리고 시간 되면 붓죠.
그러니까 부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팩 같은 거 이런 거 담아주고 붙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점점 좋은 비누 이제 CP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비누의 유래가 동물의 기름하고 뭐였죠? 나무의 재, 양재. 보통 이제 양재물을 어떻게 만들면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게다가 물을 내려요. 그 물을 걸러서 보통 표백제를 저희가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비누는 일단 물에 잘 녹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용해성이라고 합니다. 자, 기포, 거품이 잘 나야 돼요. 거품이 잘 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재활용 비누 만드셨잖아요. 거품 굉장히 잘 납니다. 굉장히 잘 납니다. 자, 거품이 없으면 비누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자, 잘 닦여야죠. 세정성. 잘 닦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도 못 빼는 비누는 비누가 아닌 거죠. 그런 비누가 시중에 하나 있습니다. 도구 비누. 아, 그게요? 도구 비누. 그거 떼잘 안 빠져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긴 하죠. 근데 천연 비누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게 도구 비누의 pH 보통 산성들과 얘기를 하죠. 그 pH가 5.5 정도 돼요. 5.5 정도 되면 산성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천연 비누에서는 절대로 5.5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산성비는 못 만들어요. 합성이 들어가서 순도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아시죠? 천연 비누가 아니에요. 미끌거리는 거 있죠. 그 성분이 약간 산성 성분이 있으면 좀 미끌거리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많이 쓰잖아요. 보습은 좀 있어요. 보습력은 있지만 세정력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누를 만들어 써보신 분들은 도구 비누 쓰면 비교가 확 되세요. 한번 나중에 써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구 비누 같은 경우는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좋은 비누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할 때 뭐냐면은 보통 사람의 피부는 약간 산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비누는 알칼리성입니다. 가운데 5.5 정도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얼굴 피부에 맞다고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비누의 가장 순수한 비누는 알칼리성밖에 못 나와요. 산성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pH를 조절한 조절제를 넣기 전에는 절대로 그 비누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 비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각질 연화작용. 근데 비누가 때를 벗겨내잖아요. 근데 피부가 약한 사람은요, 오히려 비누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정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자주 씻으면 이 피부가 층이 좀 얇아져요. 그래서 각질을 점점 제거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피부 그냥 이유를 모르는 뭐 알러지처럼 이렇게 가렵되거나 피부가 갈라진다거나 건조해서 막 가렵되거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비누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습 효과도 좋긴 하지만 세정력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비누 같은 거 쓰실 때도 그 세안 비누 오늘 만약 세안용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비누는 대부분 저희가 어떻게 쓰냐면은 아침에 뭐 나갈 때 집에서 있기 때문에 집이 얼굴이 별로 지저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출 돌아왔을 때 피부가 건조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돌아왔을 때 한 번만 비누 세안을 하고 아침에는 세안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과 땀을 가지고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을 쓰잖아요. 스킨로션을. 네. 그것 때문에 비누 세안할 때 비누도 쓰는데 그렇더라도 화장을 하시는 분은 써야죠. 스킨로션. 스킨로션은 별 상관이 없는데 메이크업이라든지 기타 기초 제품을 제기한 거 있죠. 색조 화장이라든지 비비크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써야 됩니다. 아니 기초 제품이니까 스킨로션. 스킨로션 정도는 굳이 그렇게 하죠. 근데 세수를 하는데 안 깨끗하니까. 제가 원래 좀 그 화장품 별로 안 바르고 그러는데 어쩔 때 이제 아마 느낌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는 대부분 복합성 피부가 많거든요. 복합성 비누가 많죠. 피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위별로 그렇게 쓴다면 다 따로따로 써야 돼요. 부위별로. 얼굴을 나눠서 T존은 기름기가 많으니까 기름기가 많이 있는 제품을 쓰시면 안 돼요. 화장품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건성인데는 오히려 기름이 필요하니까 건성인 크림을 발라야 돼요. 우리나라 피부가 굉장히 맞추기 힘든 타입이 바로 우리나라 피부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T존에 바르는 화장품 따로 있고요. 이런 데다 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걸 일반인들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이가 정확히 얘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복합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음식도. 그런 피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만들 비누가 CP 비누입니다. HP가 있고 MP가 있는데, 검화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름에다가 그걸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기름과 물을 섞이진 않죠. 반응하는 게 뭐죠? 가성소다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비누를 만들 때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베이스 오일, 기본 기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리브 오일하고 미각유하고 해바라기유를 씁니다. 그리고 팜유와 코코넛을 씁니다. 5가지 기름을 쓰거든요. 보통 기본으로 2가지 이상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폐식용유를 쓰셨을 때 저희가 동물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들으셨죠? 네. 동물성이 있어야 되는데, 천연 비누 보통 세안용으로 비누를 만들 때 폐식용유 쓰면은 저희가 사실은 위험해요. 그렇죠? 깨끗한 기름을 씁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름을 씁니다. 화장품을 만들 때도 사용하지 않은 기름을 쓰고요. 세안 비누도 사용하지 않은 기름을 씁니다. 근데 이제 비누가 굳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기름을 갖고는, 식물성 기름 갖고는 비누가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팜과 코코넛이라는 식물성, 이거는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굳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가지고 비누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성이 따로 없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기름이니까. 얘가 식물성이면서 동물성 역할을 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들 때 항상 팜이나 코코넛 둘 중에 하나 꼭 들어갑니다. 2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좋고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이걸 쓰시고, 기름 중에서도 냉장고에 딱 넣으면 딱딱하게 굳는 기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거를 대체로 가능합니다. 이게 없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뭐 버터류, 뭐 시어버터 이런 버터류 있어. 그런 것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 거는 비누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나온 비누는 이거를 양을 굉장히 적게 넣고 나중에 첨가물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쓰는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고요. 고급 지방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얘는 약간 합성이에요. 합성. 뭐 실리콘 계열이라든지 보통 이제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효과는 좋아요. 대신에 이걸 쓰게 되면은 천연이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에도 보면은 뭐 간반, 뭐 리놀렌산, 올렌산 이런 산 종류가 붙잖아요. 그거는 천연에서 온 자연적이고, 고급 지방산 중에서도 이게 합성과 함께 그런 거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름 자체가 어떤 기름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분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기름 있죠? 이런 종류에는 보통 저희가 베이스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비누화제. 비누화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성 소다. 자, 투명화제. 이거는 오늘 만드는 비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 투명한 비누 많이 나오죠. 선명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색이 더 예뻐 보이고 컬러풀하게 보이죠. 이것도 투명화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합성이 좀 가까워요. 저희가 보통 천연을 쓸 때 많이 쓰진 않고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 식물성에서 온 액체라든지 우리가 보통 샴푸, 린스, 뭐 바디 스크럽 이런 거 있죠. 거기에는 식물성에서 뽑은 계면활성제를 씁니다. 아마 저희가 치약 만들 때 아마 이 계면활성제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사과에서 뽑은.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쓸 거고요. 산도 조절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도구비누 얘기할 때 pH를 맞추기 위해서 산도 조절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연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구연산이라든지 설탕을 저희가 대체로 쓰고 있어요. 저거를 직접 합성을 못 넣으니까 2가지 종류 저희가 자연으로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점제라는 건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 우리 젤라틴 성분이죠. 젤라틴 성분 그걸 맞추면서 묽은 것보다는 약간 점도가 있거나 이 점도, 농도를 조절하는 걸 보통 저희가 증점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습제는 뭔지 알고 계시죠? 수분이라든 이런 걸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노화 방지 이런 기능도 있고, 뭐, 콜라겐 생성이라든 이런 것들 파괴를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요. 보습제. 그 다음에 기능성 재료는 나는 무슨 증상이 있을 때, 나는 피부가 너무 검어. 나는 미백이 필요해. 나는 피부가 너무 주름살이 많아. 주름살 개선. 그리고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성 재료가 있고, 좋다는 거 있잖아. 갱년기 여성한테는 어떤 성분이 좋더라. 뭐, 이런 경우. 자기가 특별하게 이런 기능성 재료들이 몇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고전제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래서, 오늘 쓰는 것 중에서 아마 미각류가 들어가거든요. 쌀겨? 거기에는 방부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연 방부제. 토코페롤 있죠? 그 비타민 E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름을 쓰는 게 중에 하나고요. 비타민 E가 많으면요, 비누가 굉장히 잘 나요. 부드러운 비누. 그래서 오늘은 보존제가 비타민 중에서도 토코페롤이 아마 미각류에 많이 들어있어서 비누가 만들고 나면은 되게 부드러운 비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센스 오일 아시죠? 향. 자, 향도 굉장히 잘 씁니다. 임산부가 쓰면 안 되는 향 사용하면 향이 빨리 날아갑니다. 얘가 탐도트라고 해서 제일 꼭대기 향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미들이라고 해서 라벤더라든지 약간 은은하면서 중간 정도의 유지를 해주는 거죠. 바란스를 잡아주는 향을 보통 미들노트라고 해서 그런 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밑에 까는 거. 보통 향수를 맡을 때 제일 오래 가는 향 있죠. 고급 향수에 들어간 향들이 거의 대부분 베이스 노트라고 해서 향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이걸 별도로 아로마를 공부하셔야 이게 향의 조합이 가능해요. 대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비누를 만들 때는 보통 비누를 딱 받았을 때 천연 비누인데 좋다. 그러면은 다 탑노트에 해당하는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페퍼민트 이런 거 있죠. 스프란 이런 것처럼 향이 약간 확 오는 거. 이런 향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과일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과일에서 오는 것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건 햇빛을 받으면은 안 되는 향도 있어요. 선생님도 아시죠? 햇빛을 받으면은 오히려 피부가 색소 침착이 되거나 이런 향 있잖아요. 특히 어머님들 청주를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청주에다 레몬 넣어가지고 글리세린 넣고 이렇게 천연 화장품을 스킨에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그거 안 주나요? 레몬이 비누화 값을 계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에 가성소다 계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이 50g이 있어. 그러면 기름 50g을 딱 치게 되면은 종류별로 기름 하나는 쓰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배치합을 해서 해주면 걔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컴퓨터처럼. 근데 문제는 그거를 직접 계산해라 그러면 아무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비누 만들기 수업을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비누화 값이라는 거는 내가 비누를 만들 때 필요한 가성비와 양을 계산을 해야 돼요. 양을. 콩기름이 올리브 기름하고 틀리죠. 그러면은 가성소다지 비누를 만들 필요한 재료의 양이 틀려요. 어떤 거는 끈적끈적한 기름이 있고 어떤 거는 만지면은 느낌도 없는 기름이 있죠.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기름은 가성소가 좀 덜 넣어도 됩니다. 근데 투명한 기름은 더 넣어야 되거든요. 만들 때 쓰는 게 가성칼입니다. 얘는 물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오늘 만드는 비누는 딱딱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성가리가 1이 들어가면은 가성소다는 0.713만 넣으면 된다는 표시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해준다는 얘기죠. 어떤 과정을 보면서 아까 앞에 있는 비누화값과 그리고 가성가리하고 분자식한 거 있죠. 0.713%다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딱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만 넣게 되면은 가성소다 물이 쫙 나와요. 딱딱한 비누 만들 때 가성소다. 나는 물비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가성가리로 계산을 딱 해줍니다. 컴퓨터랑 똑같더라고요. 이거를 본인들이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뭐 있는 기름 계량하는 게 아니라 한번 넣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산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CPB를 이렇게 만든다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가성소다 계산이라는 걸 쓰더라도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재에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보시라고. 자, 올리브가 100g이죠. 근데 가성소다로 환산을 했더니 원래는 가성 가리값이 나와 있었겠죠. 그쵸? 가성 가리값에서 0.713을 하니까 0.133을 합니다.
원래 비누 값이 가성비 계산기에는 가성 가리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0.713을 곱했더니 0.134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가지고 거꾸로 가성 가리를 계산하면은 나누면 되지. 0.713으로 나눠버리면은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비를 만들 것인가 딱딱한 비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성가 계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해보시게 되면은. 자, 코코넛은 0.191, 얘도 가성가리에서 0.713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00g이니까 용량이 0.134 곱하기 하니까 13.4. 가성소다가 올리브유만 쓰면 13.4g이 필요한 거예요. 가성소다 양이. 소다는 저 비누 값에 다 더해서 5%를 DC 하시든지 그냥 하시든지. 그걸 안 하세요, 아버님?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요, 아시고 나중에 비누 만들기 하시는 거하고요, 모르고 하시는 거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누가 실패됐을 때 이 원인을 알려면 이걸 모르시면 원리를 못 찾아요.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몰라도 비누 만들기 강의하시는 분 꼭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죠? 이거를 저희가 꼭 알려드릴 이유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레시피 자체를 이렇게 짜놨고 그거를 비누 만들기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력 이제 그게 꽃이라는 기름이라는 거는 그 상태를 봤을 때 수확 시기부터 언제 수확했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꽃잎을 했느냐, 다른 걸 섞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씨 있죠. 씨만 갖고 씨를 만들었느냐, 이런 거 다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하시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기름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모르는 기름 쓰지 마세요. 오히려 모르는 기름 썼다가 완전히 망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2.5일,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양을 많이 넣어요. 그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선생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시중에 쓸 수 있는 게 보통 카놀라유, 올리고, 해바라기, 포도, 또 뭐 있죠?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콩기름 이런 거 있죠. 콩기름 기본이고. 콩기름, 뭐 옥수수 기름 이런 거 그건 있죠. 기본이야. 맞습니다. 미강유 같은 것도 별로 구하기 힘드시죠? 그 쌀경, 현미유라고. 이게 쌀게 혈미이고 기름 아니에요. 그 기름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 구하시면 굳이 기름을 그것도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넣지만요. 꼭 5가지, 딱 2가지만 있어주세요. 팜이나 코코넛 중에 하나. 그리고 일반 쓰는 그건 기름 꼭 중에 들어가야 하나. 되네. 그렇죠. 팜이나 코코넛. 그게 안 들어가면 비누가 안 되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자, 지금부터 보면 여기 두 분이서 요걸 하세요. 네. 우리 그거 하려고 해. 아니, 그러시면 그리고 이쪽 팀에서는 쓰고 남은 기름을 계량할 거 아니에요. 먼저 팜하고 코코넛을 지금 제가 보니까 자, 쓰시고 나면 이게 지금 몇 g이죠? 1리터인데 그러니까 팜하고 코코넛은 그대로 하시고요. 100으로 하시고 남은 기름을 해서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고 팜하고 코코넛은 100배 그대로 하세요. 200. 그러면은 가속사용 그대로 나오죠. 근데 남은 기름은 10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올릴 것 같은 게. 그거만 요거 지우고 곱하기 그 시계 나가면서 비누를 새로운 비누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게 아시죠?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스테미커가 2개니까요. 이쪽 분에 2개가 넣으세요. 잘 녹았습니다. 너무 잘 녹았어요. 일본으로 안 뜨거워요. 얘기하는 동안에 보세요. 지금 심하세요. 자, 지금 일본으로 버려주시고요. 자, 스테미커 2개죠. 자, 저울에 하나씩 챙겨가십시오. 저울 하나씩 챙기시고요. 이따가 봐야 되니까. 자, 이따가 봐요. 자, 이거를 세세트 놓고 15분 돌려놓는 거거든요. 0을 누를 때 6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있어요. 비거 값이 빠지는 거. 잠깐만요. 표한 쪽 체크하는 거 있어요.
그지? 자, 저기서 100을 쓸 겁니다. 올리브 아, 다 크네, 완전히. 네. 자, 올리브를 100을 쓸 거니까 여기다 뭐 여기는 몇을 쓸 건지. 그리고 이거 뭐죠? 코코넛. 코코넛 탕. 이거는 그대로 한다 그랬죠. 자, 요거를 먼저 계량을 하세요. 네. 자, 됐습니까? 네. 자, 여기다가 가성소다는 이따가 몇을 넣은 거죠? 63. 63이죠. 자, 이 상태에서 0을 맞추세요. 영양, 0을 맞추시고요. 자, 가성소다를 시약 스푼 있죠? 네. 손으로 직접 마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물에다가 63을 천천히 63을 제가 맞추세요. 하겠습니다. 숨 쉬지 마시고요. 63. 네, 섬세하게. 63. 이게 약간이 5g 정도 되고 힘없는 가나스. 진짜 없어요? 2분의 이게 얼마나 네. 일단 100 먼저 넣으세요. 여기 힘드시니까 혹시 여기 알뜰 주걱 있습니다. 14. 알뜰 주걱 뭐 되겠어? 흔들렸나 봐. 그럼 200 하세요. 200 하세요. 괜찮아요. 나오니까. 글쎄 이렇게 200 하고 200을 맞추고. 자, 좋습니다.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으면 되시고. 자, 나중에 팜 쓸 때요. 나중에 그걸 힘드시면요. 팜을 주시면 돼요. 2g 네, 정도. 본연은. 반대되는 기름이 있죠. 비슷한 거. 그거 줄이시면 돼요. 뭐, 다 컸어. 됐어요? 네. 63. 요거는 아버님이 살짝 옆에서 녹이세요. 자, 그 스푼으로. 자, 살짝 녹고. 왜냐면 얘는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기름을 넣습니다. 자, 저 순서대로 똑같이. 자, 올리브 100. 모자르면 나중에 이건 더 먹어요. 여긴 영양하니까. 그 종이컵 안 쓰신 건가요? 그 가면이 양이, 미각이 90이야. 미각 50. 식물성 에탄올이 자, 일단 기름 먼저 닦으세요. 올리브 넣으셨어요? 네. 해바라기. 작은 거, 무당. 3개까지 넣으세요. 어머니들이 겁이 있으시네. 안 들어가도 돼. 제가 기름에 남아있는 종류가 지금 올리브, 해바라기, 무당인데 얘를 컵에서 400을 넣으시면은 5대5가 되죠. 딱 1대1. 그쵸? 5대5 됐을 때 기름이 제일 좋아요. 그 비율이. 6대4가 된 상황이기 그러면은 세 가지 기름을 남는 걸 보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을 넣고 400을 다 합쳐서 400을 넣는데 만약 올리브를 100을 넣겠다. 다른 거 200을 넣고 그러면 이거 보면 이게. 올리브를 조금 그럼. 이거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가성소가 다 기름 붙이는 거니까 남아있는 기름 아까 얘기했죠. 남아있는 기름을 보고 산다니까 만약에 올리브를 제가요. 제가 넣을게요. 기억나? 계량을 안 하고 제가 대충 59. 올리브 좋은 거니까 좋은 거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요. 볼게요. 자 올리브가 150을 줍니다. 자, 올리브가 1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00 정도 제가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럼 350이 일단 기름량부터 보세요. 오케이. 90. 그렇죠? 150 됐어요. 올리브가 150이 되어보세요. 자, 영어도 하고 올리브 다음에 그쪽에서 뭐를 안 넣어줘서 자, 물과 파. 아, 자, 팜, 코코넛. 이거 이제 그만 줘도 되죠? 네, 그냥 놔주시면 돼요. 150, 300인데 제가 153을 놔줘. 오. 그다음에 나머지 400을 그만 남아. 하나가 100 되겠네. 예? 자, 300. 해바라기가 이게 100입니다. 진짜 섞어서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섞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자, 100. 이거 종이컵을 이거 뜨거운 거예요. 종이컵을 주세요. 됐죠? 이거 33%가 얼마입니까? 아까 대피를 아,
이게 금방 하얘지더라고. 그래서요. 그거 말고. 조조지. 종이를 그냥 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55도, 아, 이거 55도, 60도. 우리가 시켜만 볼게요. 잠깐만 물에 담가놨어요.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 아니요, 저 싱크대 아,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덜 녹인 상태에서 얘를 넣게 되면은 비누가 표면이 하얘게 돼요. 무슨 가시죠? 그래서 얘를 하고 기름과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처음에 사용할 때는 기름 온도 좀 내주실래요? 이거 기름 빨리 내려야 돼. 이러면 빨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60방울이죠. 여기다가 60방울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60방울, 60방울, 똑똑똑똑 60개. 눈물. 제가 60방울 여기 뭐, 이거 넣어야 돼? 난 집게요. 여기 내놓으셨어요. 제가 이거 습니다. 네. 2개 이거 정도요? 아까워서 난 맨날 반으세요. 반으세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똑똑똑이 아니네 이거는. 톡톡톡 그리고 여기 라벤더 넣으실 거죠. 기름이 800이니까 400이니까 라벤더 넣으시고 그리고 배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몇 방울이요? 120방울. 다섯, 눈물 아까 120방울. 15, 아까운 거. 네, 자, 같이 넣으시면 다섯, 빨리 넣으세요. 60개, 자, 건더기 10개. 잘 푸십시오. 건더기. 10개. 색깔. 그리고 색은 얘가 건조가 되면서 약간 색이 약간 변하겠지? 변해집니다. 이건 너무